안녕하세요. 하재소프트의 이봉석입니다. 오늘은 윈도우 드라이버 연대기 48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이 9월 1일입니다. 이제 가을이 들어왔네요. 날씨가 조금 선선해진 것 같은데 잠도 좀 많아진 것 같고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해볼 내용들은 몇 시간에 걸쳐서 계속 같은 주제를 가지고 같이 개발을 해볼 텐데요. 원래 이 윈도우 드라이브 연대기라는 시간이 여러분과 제가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서 코딩을 하나하나 해보자, 그래서 드라이버의 기능을 확장하자, 이제 그런 취지로 만든 시간이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은 이제 오늘부터 몇 시간 동안은 그 취지에 맞춰서 같이 코딩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까지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 그 내용들 속에서는 플러그 앤 플레이 드라이버들이 어떻게 리소스를 획득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저와 함께 이제 PNP 제네릭 드라이버라는 그런 좀 거창한 이름을 가지고 PCI 카드라든지 또 PCI 익스프레스 카드, 또 I2C, 또 GPIO, USB 버스, 이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버스에서 사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그런 드라이버, 그래서 PNP 제네릭 드라이버라고 하는 드라이버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물론 특정 버스에 맞춰서 만든 드라이버보다는 성능은 떨어지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토대로 하나씩 실습하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드라이버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드라이버를 따라서 하실 수 있다면 분명히 자신감이 생길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점은 마지막 이 연대기에서 특히 지금 이 시리즈 PNP 제네릭 드라이버 시리즈의 마지막 편에서 제공하는 예제를 그냥 받아가지고 사용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지금 이 시간부터 제가 하는 것처럼 하나하나씩 따라서 코딩을 해서 자신의 걸로 만드는 게 더 좋은 의의를 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윈도우 드라이브 연대기 48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PNP 제네릭 드라이버 개발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저는 디바이스의 그 리소스 정보를 획득하는 데까지 코드 개발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몇 번의 시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코드를 추가하는 작업이 이제 앞으로 이어질 것이고, 대신 이제 오늘 첫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실습할 그 예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간단하게나마 제가 골격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 골격 갖추는 작업들은 저와 함께 따라 하시되 이후에 또 다시 49편, 50편으로 이어질 때는 또 그 예제를 가지고 또 살을 붙여서 또 따라서 이제 코딩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 시간 디바이스 리소스 정보를 어떻게 획득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PNP 제네릭 드라이버의 역할을 큰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는데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것들이 바로 디바이스 스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바이스 스택을 보면 하나는 PCI나 또는 PCI 익스프레스 쪽에 PDO 위에 붙어 있는 스택, 또 하나는 USB PDO, 그리고 마지막으로 ACPI PDO,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디바이스 스택을 그려봤어요. 이제 우리가 만들게 될 제네릭 드라이버는 이 어떤 스택에 올려놔도 동작을 하는 그런 만능 드라이버, 소위 말하는 만능 드라이버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드라이버를 우리는 PNP 제네릭 드라이버라고 부르겠습니다. PNP 제네릭 드라이버. 그리고 이 드라이버하고 통신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겠죠. 그 어플리케이션을 샘플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불러보도록 하고요. 자, 어플리케이션과 제네릭 드라이버 간의 통신은 IOCTL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통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네릭 드라이버는 결국은 PCI.sys 또는 USB hub.sys 또는 ACPI.sys 클래스 익스텐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하드웨어에 접근하는 그런 코드를 구현하게 되는데, 이제 그 예를 들어 가지고 PCI 같은 경우는 처음에 IRP를 만들어서 우리가 PCI.sys로 보내서 컨피그, 그러니까 이 PCI 버스가 동작할 수 있게끔 컨피그레이션을 한 다음부터는 3번 과정 바로 IO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PCI 버스는 이렇게 직접 여러분들이 그 브릿지를 상대로 IO를 할 수 있는
메모리 IO나 또는 인터럽트 IO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치이기 때문에 제네릭 드라이버는 직접 IO를 하도록 할 것이고요. 또 두 번째로 USB 같은 경우에는 IRP를 통해서만 우리가 IO를 할 수 있기 때문에 PNP 제네릭 드라이버는 USB 허브.sys에게 IRP를 보내서 이제 인풋 아웃풋을 수행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에서는 이번에 ACPI.sys 그 외에 또 클래스 익스텐션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와 같은 모듈들에게 IRP를 보내서 우리가 역시 입출력을 수행하도록 할 겁니다. 이렇게 이런 형태로 이 제네릭 드라이버의 내용을 점점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을 앞으로 하기 위해서 이 PNP 제네릭 드라이버가 어떤 내용을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구현할 부분은 디바이스 스택을 위해서 설치가 이제 됐다고 가정하면 우리의 그 PNP 드라이버가, PNP 제네릭 드라이버가 내가 설치된 그 하드웨어가 있겠죠. 그 하드웨어의 자원을 어떻게 구해올 것인가, 이제 리소스 정보를 구해오는 방법을 오늘 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차후에 이제 다음번에 구현할 내용에 포함되지만 어플리케이션은 이렇게 드라이버가 취한 리소스 정보를 나중에 어플리케이션이 가져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이 가져간 정보를 토대로 이후에 응용 프로그램은 이렇게 IOCTL을 통해서 IO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제네릭 드라이버가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48번 예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48번 예제는 제가 간단한 골격을 만들어서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후에 49번, 50번 예제로 넘어갈 때는 제가 결국 결과적으로 마지막 예제를 올려드리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효과적인 수업을 받으시려면 요 48번 예제에서 따라서 저와 함께 같이 코드를 어떻게 추가했는지 그런 내용들을 따라해 보시는 게 분명히 더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제가 말씀드린 거 잊지 마시고 지금 요 48번 예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이 예제에다 살을 붙여나가는 과정을 여러분들 걸로 반드시 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제가 실습할 요 48번 예제는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소스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한번 동작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8번 예제는 어플리케이션 콜 드라이버라는 프로젝트와 드라이버 PNP 샘플이라는 이름의 드라이버가 두 가지가 지금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솔루션을 여러분들이 빌드 하실 때는 디버그 모드로 하시고 x64로 제가 환경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반드시 요 환경으로만 빌드를 하십시오. 자, 메인 어플리케이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어플리케이션이 하는 작업은 PNP Generic Device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대상을 create 파일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지금 이런 이름을 가지고 드러냈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create 파일을 해서 제대로 열리게 되면 메시지 박스를 출력합니다. 오픈 석세스라는 메시지 박스가 출력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핸들을 닫게 되는 거죠. 결국 이 어플리케이션이 하는 일은 열고 닫는 것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열고 닫는 것만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예제가 되는 거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이곳에 IOCTL이라고 하는 이제 작업을 추가해서 드라이버하고 어떤 파라미터를 주고받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드라이버 쪽 프로젝트를 보시는데 먼저 그 안에서 설치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치 파일을 보면 지금 14번째 라인에 이렇게 세 줄이 보일 거예요. 보이시죠? 자, 요 세 줄이 보이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 두 개는 그냥 주석 처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지금 쓰겠다는 의도이고, 여기에 지금 PCI로 시작하는 말이 보이죠? 요게 바로 무슨 아이디? 디바이스 아이디라고 했었죠. 우리 바로 47번 이전 동영상을 반드시 여러분들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좀 쉽게 설명할 수가 있으니까요. 바로 이곳에 여러분들이 적당한 하드웨어에 대한 디바이스 아이디를 선정하셔야 되는데, 그 디바이스 아이디는 어떻게 구해온다고 그랬습니까? 그 제조사가 만든 어떤 하드웨어의 하드웨어 아이디, 버스 드라이버가 인식하는 정보 중에 하드웨어 아이디라는 게 있고, 그 하드웨어 아이디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제네릭 드라이버를 설치를 할 때 임의의 PCI 카드를 한 장 선택을 할 거예요.
그 임의의 PCI 카드를 선택하고 그 카드의 드라이버를 삭제하고 그 드라이버 대신에 요 제네릭 PNP 제네릭 드라이버를 대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소스를 보는데, 자, 드라이버 소스는 바로 이전에 여러분들 시스템 예제가 있었죠. 그 이전 예제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 예제가 몇 번인가 보니까 45번 예제가 있었네요. 그죠? 리무브 디바이스라는 예제가 있었습니다. 자, 이 45번 예제에서 4를 제가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48번 예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45번 예제까지 충분히 따라오셨으면 큰 어려움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추가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디바이스 익스텐션에 보니까 이렇게 두 개의 필드가 추가가 됐습니다. 자, 이 두 개의 필드는 뭐냐면 리소스를 담을 그럼 어레이하고 10개를 담을 수 있는 어레이하고 그 다음에 리소스가 실제로 몇 개 담겨져 있는지를 기록할 카운트, 이 값이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결국은 나중에 어플리케이션이 달라고 할 때마다 열람해 줄 그런 정보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정보를 디바이스 익스텐션에다 백업을 받기 위해서 이와 같이 두 개의 필드를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실 내용은 드라이브 엔트리입니다. 자, 드라이브 엔트리는 182번째 라인에 있네요. 드라이브 엔트리에서 추가된 내용을 보면은 일전에 없었던 코드가 이렇게 추가가 됐어요. 그렇죠? 자, 그 내용을 주석과 함께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자, Win32 API 함수 중에 create file, close handle, 그리고 device IO control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를 사용할 때에 대응하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IRP 디스패치 루틴을 새롭게 등록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세 가지 디스패치 루틴을 등록함으로써 응용 프로그램과 서로 통신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이 드라이버 엔트리에서 달라졌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dd device로 가겠습니다. 자, add device 코드는 디바이스 스택을 구성하는 함수이죠. 자, 디바이스 스택을 구성할 때에 이전과 달라진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디냐면 우리 이전에는 바로 여기서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만들 때 세 번째 필드를 보세요. 세 번째 필드를 보시면은 이름을 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널로 줬어요. 널로. 그런데 이제는 널로 주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유니코드 스트링이라는 구조체로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그 구조체에 주소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 구조체는 어떤 내용으로 채워줘야 되냐면 바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device /pmp generic device라는 고유한 어떤 이름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결국 제가 하는 작업은, 지금 제가 시도하는 작업은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만드는데 어떤 디바이스 오브젝트냐면 바로 이름을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만든다. 이것이 바로 이 부분에서 달라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름을 준 이유는 이름을 가진 디바이스 오브젝트만 비로소 IRP를 받을 수 있고, IRP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은 조금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외부에서 나를 참조할 수가 있고, 나를 찾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나를 찾으려면 이름을 줘야 된다. 지금은 그렇게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PNP Generic Device라는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이 이름을 사용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이름을 반드시 제공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름만 가진다고 해서 어플리케이션이 접근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플리케이션이 드라이버를 접근하는 게 쉽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동작하는 레벨은 시스템 계정, 되게 권한이 높은 계정에서 동작을 하거든요. 그래도 그럴 것이 드라이버가 동작하는 건 커널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권한이 아주 높아요. 그런데 어플리케이션이 동작하는 환경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제한된 사용자일 수도 있죠. 또 일반 사용자일 수도 있죠. 그리고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어플리케이션 쪽에서 드라이버의 이름을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추가 작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걸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지금은 일단 어떻게 됐습니까? PNP Generic Device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는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만든다. 그것이 add device에서 여러분들이 신경 쓸 부분이다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남은 마지막 부분은 PNP 명령 처리인데요. 자, PNP 쪽으로 가보시면은 PNP 쪽에 디스패치 루틴이 있습니다. 자, 이제 선처리 후처리를 살펴볼 텐데, 자, 선처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선처리라는 것은 후처리부터 보겠습니다. 후처리라는 것은 대표적인 후처리 명령이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irp-start device라는 명령어가 있었죠. 그래서 이 명령어 때 후처리를 한다고 배웠었는데, 자, 후처리 시나리오는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니까 그냥 그대로 똑같이 따라 했고요. 자, 만약에 후처리 시나리오에서 버스가 성공적으로 응답을 보였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슨 작업을 할 수 있느냐? 자, 보시는 것처럼 후처리 코드를 시작합니다. 자, 어떤 후처리 코드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을 보니까, 자, 두 개의 이름을 준비하고 있죠. 자, 디바이스라는 이름과 도스 디바이스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PNP 제너릭 디바이스라는 실 이름을 사용할 유니코드 스트링을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렇죠? 보이시죠? 자, 이렇게 두 개를 준비해서 밑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create symbolic link라는 함수를 썼죠. 자, 이렇게 create symbol link를 써야만 어플리케이션이 접근할 수 있는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에서 이 이름을 찾았을 때 이름이 발견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create 파일을 받아야 되니까 그 이름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create symbolic link라는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하는 방법이 바로 심볼릭 이름을 앞에다 두고 디바이스 이름을 뒤에다 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바로 요 심볼릭 링크 네임으로 사용되는 이름의 요 뒷부분 있죠. 이 부분이 바로 create 파일, 즉 어플리케이션에서 create 파일 할 때 사용했던 요 이름과 정확하게 일치해야 됩니다. 아셨죠? 어플리케이션에서 create 파일 할 때 쓰는 요 이름을 바꾸고 싶으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는 요 심볼릭 이름의 요 뒷부분, 이 부분이 바뀌어야 됩니다. 아셨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심볼 링크 설정을 하는 게 바로 후처리, 우리 스타트 디바이스의 후처리 코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제가 이 코드를 여기다 넣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타트 디바이스라는 명령이 들어와야만 비로소 이 장치가 통신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하드웨어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타트 디바이스 명령어를 성공적으로 다룰 때, 후처리할 때 비로소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이 접근할 수 있도록 심볼릭 링크를 형성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타트 디바이스가 호출이 되지 않으면, 성공적으로 수행되지 않으면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한 반대 작업은 어디서 할까요? 이 심볼릭 링크를 형성을 하는 작업에 대한 반대 작업은 대표적으로 스탑 디바이스 같은 데서 할 수 있고, 저희 예제에서는 지금 리무브 디바이스에서 하는 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스탑 디바이스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리무브 디바이스에서 하는 걸로 제가 작업을 했는데요. 즉 리무브 디바이스는 선처리 코드의 대표적인 코드죠.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디바이스 스택으로부터 우리 디바이스를 제거하고 우리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제거하는 작업이 있어야 된다. 이것은 이제 앞에 강의에서 배웠던 내용이고, 자, 이번에는 그 안에서 어떤 작업을 했습니까? 자, 보시죠. 바로 심볼릭 링크를 제거하는 작업을 바로 여기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이 더 이상 크리에이트 파일을 할 수 없도록 막아야 되기 때문에 심볼릭 링크를 제거하는 작업이 반드시 이곳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건 나머지 한 가지밖에 안 남았습니다. 바로 리소스 정보에 대한 백업. 자, 리소스 정보에 대한 백업 작업은 바로 요 스타트 디바이스, 이 후처리 명령을 처리할 때 사용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앞에서 저하고 함께 동영상을 배우면서 로우 리소스, 트랜슬레이트 리소스, 그 기억나시죠? 그 로우 리소스와 트랜슬레이트 리소스를 설명했던 곳이 바로 요 스타트 디바이스였잖아요. 제가 이제 도움말을 잠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요 스타트 디바이스 명령이 처리될 때 같이 전달되는 파라미터 중에는, 보시는 것처럼 파라미터 중에는 start device allocated resources translated라고 하는 포인터 변수가 있고, 이 포인터 변수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은 이 구조체를 찾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구조체를 찾아가면 여기에 요 두 번째 리스트라고 하는 요 필드가 있는데, 이 필드를 열어보시면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 다시 partial resource list라는 구조체가 있고, 여길 들어가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백업 받으려고 하는 내용은 바로 여기에 있는 카운트와, 그리고 그 카운트 개수만큼 존재하는 리소스 디스크립터, 이 파셜 디스크립터가 되겠습니다. 이 디스크립터 안에 이제 IRQ라든지 메모리라든지 포트 IO라든지 또는 GPIO 같은 걸 통신할 때 필요한 그런 뭐였죠? 갑자기 기억나요. 커넥션 아이디라든지 이런 정보들에 대한 내용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정보를 여러분들이 백업을 해 두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걸 백업을 해 두시고 이걸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향후에 이 정보를 긁어간 다음에 응용 프로그램이 이것을 분석해 가지고 내가 접근하고 싶은 IO를 실제 수행하는,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를 제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바로 여기에 접근해서 이걸 백업 받으려고 할 거예요. 이때 조금 신경 쓸 부분은 뭐냐면 이 구조체를 보면 이 구조체는 하나의 필드만 설명하는 구조체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카운트라는 필드가 있습니다. 카운트. 결국 개수라는 뜻이잖아요. 리소스 개수가 여기 명시가 된다는 얘기는 결국 하나가 아니라 이 개수만큼은 백업을 다 받아야 되겠죠. 이거 보이기에는 하나로 보이지만 그 뒤에 계속해서 이 구조체가 붙어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소스 코드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후처리에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후처리 코드에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심볼 링크를 준비한 다음에 크리에이트 파일이 가능하도록, 그 다음에 포인터를 가져왔죠. 자, 스택으로부터 가져왔습니다. 스택의 parameters start device allocated resource translated 라고 하는 이 부분을 포인터로 가져와 가지고 그 포인터에서 이와 같은 필드를 가져오고 또 포인터를 취하고,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지막으로 요 라인이 필요한 거죠. 요 보시는 것처럼 요 라인을 보시면 디바이스 익스텐션이 왼쪽에 있죠. 백업을 하기 위해서 이곳을 제가 타겟을 뒀다는 얘기죠. 자, 어떤 값을 백업을 했습니까? 먼저 카운트를 백업했죠. 그 파셜 리소스 리스트에 들어있는 카운트,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요 카운트 값이 되겠습니다. 요 값을 백업을 해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멤카피를 하는데, 왜냐하면 이 내용을 멤카피를 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카운트만큼 멤카피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멤카피를 할 때 자, 어디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얼마큼 요 카운트를 곱한 것만큼 사이즈업을 시켜서, 그래서 요 리소스 리스트, 이 파셜 리소스 디스크립트의 구조체 사이즈만큼 해서 이걸 멤카피를 요 디바이스 익스텐션 쪽으로 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C 랭귀지를 좀 다룰 줄 아시는 분이면 딱 보면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제가 48번 예제를 오픈해 드렸으니까 이걸 반드시 다운로드 받아서 이 부분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쭉 본 다음에 아, 이런 식으로 백업을 해뒀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48번 예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토대로 한번 쭉 살펴보시고 큰 어려움이 없으면, 이제 이 예제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면 이제 앞으로 저랑 한 줄 한 줄 추가하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목표의 PnP Generic Device 드라이버를 온전하게 만드는 작업을 여러분들과 같이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빌드를 해 보시고요. 자, 빌드가 된 결과물을 저는 미리 복사를 해 놨어요. 그것이 바로 가상머신이 되겠죠. 자, 가상머신에서 이제 이 드라이버를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드라이버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자, 그냥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해 보면 화면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셨던 이 어플리케이션 코드를 보면 만약에 크리에이트 파일을 했을 때 이게 열리지 않으면 핸들 값이 -1이 리턴 되기 때문에 이 -1이 리턴 되면 그냥 go to exit 해서 나가버리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화면에 출력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성공적으로 열리게 되면 open success라는 메시지 박스가 출력이 될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한번 드라이버를 설치해 보도록 하는데, 자, 문제는 설치 파일을 잠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치 파일이 여기 들어있죠? 설치 파일 더블 클릭해서 한번 열어보세요. 자, 저는 이미 수정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이런 형태가 아니라 수정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바로 디바이스 아이디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걸 어떻게 쓸 것인지, 어떤 하드웨어 아이디를 쓸 것인지를 먼저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조사의 직원이다, PCI 카드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카드를 가지고 쓰면 됩니다. 근데 지금 강의를 듣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런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버추얼 박스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버추얼 박스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PCI 하드웨어 장치 중에 하나를 그냥 선택을 해가지고 그 장치의 드라이버를 삭제하고 그 장치의 드라이버를 우리가 지금 방금 만든 PnP 제네릭 드라이버로 대체하는 그런 작업으로 할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만약에 제조사에서 종사하시는 분이라면 그 본인들의 카드가 있다면 그 카드의 드라이버로 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PCI 카드를 하나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아야지 여기서 PCI 카드를 쉽게 찾을 수 있느냐 하면 이렇게 지금 보시면 볼 수가 없어요. 쉽게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실 때에 연결 순서대로 보겠다. 보이시나요? 연결 순서대로 보겠다. 그래서 이걸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맨 위에서부터 ACPI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ACPI 컴플리언트 시스템 선택하시고, 그러면 이 안에 PCI 버스가 있을 거예요. PCI 버스 보이시죠? 이 버스를 딱 선택했을 때에 나오는 애들, 여기 나오는 애들이 보이십니까? 얘네들이 바로 PCI 버스에서 발견되는 장치들이 되겠습니다. 더 들어가지 마셔요. 더 들어가지 마시고 여기서 어느 하나를 선택을 하시는데, 제 경험상 다른 장치들은 문제가 없겠지만은 제가 너무 흥분했습니다. 다른 장치들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왕이면 문제가 없을 만한 장치로 오디오 장치를 선택하는 걸로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상 머신이니까 오디오 장치가 뭐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없는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하이 디펜션 오디오 컨트롤러가 있을 거예요. 이 녀석을 선택해서 대체를 하도록 할 거예요. 조심하실 건 이 아래에 있는 자식 장치가 아니고요. 이 아래 위에 있는 부모 장치입니다. 하이 디펜션 오디오 컨트롤러. 자,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제가 너무 흥분했습니다. 자, 하이 디펜션 오디오 컨트롤러를 선택을 하시고 디테일을 딱 눌러서 이 장치의 하드웨어 아이디를 한번 확인해 보면 이와 같은 후보군들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후보군들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 중에 어느 하나를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복사를 딱 하셔가지고 설치 파일, 아까 말씀드렸던 설치 파일의 이 부분을 바꿔치기 하셔야 되는 거죠.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걸 바꿔치기를 했기 때문에 저장을 하고 나가서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어떻게 설치를 할까요? 자, 드라이버 탭이 보이시나요? 여기 드라이버 탭에서 업데이트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업데이트 드라이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아래쪽 거, 두 번째 거 선택하시고, 자, 여기서 위에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위에 거 하시면 표준 장치를 먼저 찾기 때문에 저희보다 자꾸만 원래 드라이버, 즉 오디오 드라이버가 계속 사용이 되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누르지 마시고 아래쪽 걸 선택합니다. 자, 제가 이제 조심할 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혹시 이 이전 44번, 45번 예제를 지금 실습하고 계셨다고 하면 그 예제를 반드시 먼저 완전히 삭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거 삭제하지 않으면 이 드라이버, 지금 설치하는 드라이버가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지 않습니다. 제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이전에 사용되는 장치가 혹시 있었으면 같은 이름을 가진 PNP 샘플 장치가 있었으면 그거부터 먼저 삭제를 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삭제 다 하시고 깨끗한 상태에서 지금 48번 예제를 설치하셔야 돼요. 알았죠? 자, 그럼 이제 이 상태로 이제 한번 다음 칸을 들어가 보는데, 이때 아래쪽 걸 눌러줘야 돼요. 아래쪽. 그런 다음에 have 디스크를 누르시고, 그리고 나서 경로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자, 오케이 누르시면 이렇게 이름이 나와야 돼요. PNP Generic Device. 자, 이 이름이 안 나온다 그러시면 설치 파일이 아직 그 디바이스 아이디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디바이스 아이디를 정확하게 매칭을 시켜 주셔야지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장치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넥스트를 누르시고 설치를 하십시오. 자, 설치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잘 되시면 클로즈 하시고 닫기를 하시면 이제 PCI 버스 아래쪽에는 HD 오디오가 사라지고 PNP 제네릭 디바이스라는 장치가 보이죠. 이렇게 해서 이 PNP 제네릭 장치를 보실 수도 있는 거고, 또한 만약에 보는 방법을 유형별, 그리고 맨 위에 있는 타입별로 보겠다라고 선택을 하시면 시스템 디바이스, 여기 보시는 시스템 디바이스 있죠? 쭉 내려가다 보면 아래쪽에 시스템 디바이스 쪽에 이렇게 PNP 제네릭 디바이스가 발견이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드라이버 설치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남은 마지막 작업은 어플리케이션 실행이죠. 자, 콜 드라이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메시지 박스가 출력이 되죠. 자, 이 핸들이 제대로 열렸다는 얘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어떤 환경에 따라서 관리자 권한에서만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안 열리시는 분은 오케이 닫으시고, 안 열리시는 분은 다시 오른쪽 마우스에서 관리자 토큰으로, 오늘 여러 가지로 주변 잡음이 좀 끼네요. 자, 관리자 권한으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픈 석세스라는 메시지가 나오게 될 겁니다. 아, 오늘 제가 너무 흥분했나 봅니다. 여러분들이 흥분하지 않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오늘 설치했던 이 드라이버 48번 예제를 기반으로 해서 코드를 이제 하나씩 추가해 볼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제 여러분들의 하드웨어, 뭐 PCI라든지 USB라든지 또는 GPIO라든지 I2C라든지 이런 하드웨어와 통신하는 데까지 하는 그런 PNP 제네릭 드라이버, 좀 거창하게 말씀드리자면 뭐 만능 드라이버 같은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이제 남은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기대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